딸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엄마. 청첩장이 왜 나에게만 오지 않았나요? 엄마, 이번 일은 그냥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가 흔들린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너무나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이야기 보고 계시는 분들,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듣고 있는지 댓글 한 번만 적어주세요. 누군가의 현실과 닿아 있을지 모르니까요.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건 다른 사람들보다 2달이나 늦게였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동네에서 같이 오래 살던 아주머니에게 들었습니다. 따님, 이번 달에 예식이라며? 축하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딸, 결혼? 이번 달?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끝이 땅에 닿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무겁다 못해 쿵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딸 아이의 SNS를 켰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사진 속 딸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편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비시댁 식구들, 그리고 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딸의 게시물 어디에도 엄마라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떨리는 손가락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결혼한다며 맞지?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어디선가 한숨을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건 좀 예민한 얘기인데 그냥 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용은 말하지 않는 목소리. 그 순간 저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야? 엄마가 가면 되잖아. 그 질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단 3초였지만 제게는 30초처럼 길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귀가 웅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눈앞은 어둡고 가슴은 시리듯 무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왜 안 돼? 제 목소리는 떨렸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딸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댁에서 그냥 조용하게 하고 싶다고 했어. 가족 행사 크면 부담스럽다고. 시댁에서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한 번 더 찔렀습니다. 가족 행사?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니? 제 말 끝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그 아이의 가족이 아니게 된 건가요? 엄마, 그냥 이해해줘. 상황이 좀 복잡해. 그 복잡해라는 말 속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는 뚝 끊겼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남긴 짧은 말들을 끝없이 곱씹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뭘 잘못했기에 딸의 결혼식에 초대조차 받지 못한 걸까?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딸이 저를 결혼식에 부르지 못했던 이유가 정말로 시댁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짜 이유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딸과의 통화가 끊긴 뒤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귀에서는 계속 삑 하는 소음이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 엄마를 초대할 수 없다는 말, 그 말 하나로 지난 20몇 년 동안
딸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하얗게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딸에게 짐이 됐던 걸까? 스스로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딸이 어릴 때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지 말라고, 새벽같이 일어나 양말을 말리던 나, 수학이 어렵다고 울던 딸 옆에서 밤새 같이 문제집을 펼치던 나, 입사 면접 떨어지고 집에 들어와 울던 딸을 말없이 안아주던 그날, 그 모든 순간을 떠올리는데 결혼식에서조차 엄마라는 이름이 필요 없어진 딸의 마음을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도 읽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나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아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 줄. 엄마, 정말 미안해.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 닳아버린 지우개 같은 문장이었지만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 그게 뭘까?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시댁에서 오지 말라고 한 거니? 엄마가 그분들하고 얼굴을 마주치기 싫어서 그래. 오랫동안 아무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짧게 두 글자만 왔습니다. 아니야.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니라면, 그럼 왜? 딸은 시댁 때문이 아니라 한다. 그렇다면 이유는 딸에게 있었다는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무엇이 진실인지 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울리는 신호음이 오래 이어지다가 마침내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딸도 울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근데 지금 얘기하면 엄마가 더 상처받을까봐. 그 말에 난 목이 꽉 막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결혼식 끝나고 말할게. 그때까지는 그냥 기다려줘.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엄마가 상처를 받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일이야? 나는 두렵고 불안했고 그렇지만 딸이 입을 여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단호할 정도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 못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또 전화는 끊겼습니다. 나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딸이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이유는 시댁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고 엄마 탓도 아니라는 것. 정말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딸이 숨기고 있는 어떤 진실. 그 진실이 딸을 이렇게까지 흔들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진실이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사실도 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정체를 저는 딸의 결혼식 하루 전날 뜻밖의 인물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전날 나는 일을 정리하려고 시장에 들렸습니다. 오래 다닌 단골 가게라.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며칠 전에 따님 결혼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그 말에 나는 잠깐 웃는 척했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결혼 축하할 일이지. 근데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휴, 뭐 힘들긴 하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내 손에 물건을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따님이 요즘 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순간적으로 멈출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에 혼자 울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나는 손에서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울었다고? 딸이 저를 결혼식에 부르지 못해 그런 걸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던 순간 누군가 내 뒤에서 조용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나는 돌아보며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딸의 예비 남편의 친형이었습니다. 그는 예식장에서 두세 번 얼굴을 본 적 있을 뿐 사적으로 말을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시장 한가운데 나를 찾아온 겁니다. 혹시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어딘가 복잡하고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가자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감싼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이유, 그건 시댁의 반대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왜죠? 그는 한참 망설인 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신랑의 어머니가 어머니를 결혼식에 부르지 말라고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어떤 모양이든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에 대해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딸에게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거짓 소문?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우리 가족 흉을 봤다. 너를 우리 집에 시집 보내기 싫다고 했다. 결혼식에 오면 분위기 깨진다. 이런 말들을 마치 들은 것처럼 꾸며서 말했습니다. 나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한 번도 그런. 저도 압니다. 저희 어머니 질투심이 강합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말하면서도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엄마는 결혼식에 부르지 말자. 딸은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도 못하고 그대로 믿어버린 겁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위 쪽 어머니가 한 그 말이 혹시라도 사실이면 어떡하나 엄마를 의심한 자기 자신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나는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럼 딸은 나를 믿었던 건가요? 그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네, 딸은 끝까지 믿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두려웠던 겁니다. 당신을 상처 줄까봐 나는 견디지 못하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딸이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를 찾으려고 집 앞까지 갔다가 돌아갔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그냥 돌아갔죠? 그의 대답은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얼굴 보면 자기 잘못을 바로 사과할 자신이 없어서요. 엄마를 보면 바로 무너질까봐 도망친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 나는 딸의 결혼식 날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우리 모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딸이 어떤 얼굴로 그날을 맞이하는지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결혼식장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저 건물 주변에서 조용히 걸으며 딸이 들어가는 순간을 먼발치에서만 보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 입구는 하얀 꽃장식과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 밝은 분위기 속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으니 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딸이 내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늘씬한 팔, 긴 머리, 조심스러운 걸음,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딸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축하의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뒤돌아가려는 찰나 딸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왔어? 그 말은 반가움이 아닌 당황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축하만 해주고 가려고. 멀리서만 보고 가려고 했어. 내 얼굴 보고 싶어서. 그때였습니다. 딸의 예비 시어머니가 다가오며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여기까지 오셨군요. 초대장 못 받으셨죠?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당신은 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냉정한 선언 같았습니다. 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은 왜? 사실이잖니? 예비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하는 행사니까요. 어머님은 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순간 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굴욕감보다 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게 더 아팠습니다. 나는 말없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 목소리는 딸의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달려오더니 나와 딸 사이에 서서 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멈춰. 그동안 하신 말들 전부 제가 알고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장모님에 대해 딸에게 했던 말들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 혼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가족 험담했다고? 애를 빼앗기기 싫어한다고? 결혼식에 오면 분위기 망친다고? 전부 어머니가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딸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어머니 진짜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심하게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난 그게 그냥 너희가 편할까 해서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빈틈없이 꾸며졌던 말들은 편함 때문이 아니라 질투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딸은 손을 입에 대고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니었어? 나나 엄마를 의심했어. 딸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무너진 얼굴로 털어놨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 듣고 엄마가 시댁 흉을 봤다고 해서 혹시 진짜 그런 줄 알고 엄마가 그럴 리 없다는 것도 알면서 무서워서 확인도 못하고 나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딸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고 도망치고 나 진짜 나쁜 딸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볼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나쁜 딸이 어디 있어. 상처받을까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다 알아. 딸은 어깨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못한 이유는 무시도 원망도 거부도 아니었다. 딸은 대항할 힘이 없었다. 그저 두려웠던 거였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을 만들어낸 것은 딸이 아니라 그 집의 어머니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죄책감인지 당황인지 모를 얼굴로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혼식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해야 할 마지막 선택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딸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모녀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앞에서 딸은 축 늘어진 어깨로 서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드레스 아래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상황을 눈치채고 조용히 눈길을 피했고 결혼식장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조차 딸의 울음소리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딸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날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사람이 엄마였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엄마는 지금 알았어. 너도 피해자야. 딸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딸의 예비 남편이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엄마, 그러니까 제 어머니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정말 미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잘못은 아니야. 어른들의 감정은 당사자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흔들리는 다리로 다가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뭘 한 건지 지금에서야 알겠어. 그 여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진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있었고 딸의 표정에는 더 이상 그 말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용서에 대해 말할 수 없어요. 예비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지금은 우리도 장모님도 아무 말도 못할 상황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더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잠깐 미루고 싶어. 나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지민아, 내가 원한 결혼 아니었어?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했어. 그런데 엄마를 버리는 선택을 한 채 행복해질 자신은 없어.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지켜주는 거라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둘이 서로 상처받고 있는 걸 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예비 남편은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루자, 지민아. 딸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응.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결혼식이 아니라 지민이가 엄마랑 다시 이야기할 시간, 그리고 우리 가족 문제를 바로잡는 시간. 그의 말에 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식장은 조용해졌고 결혼식은 그 자리에서 연기되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이런 결정을 엄마 때문이라면 미안해. 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내 결혼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게 너무 미안해서 도망치듯 결혼식 진행하는 게 도저히 맞지 않았어. 딸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딸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 로비에 들어오는 햇빛이 딸의 눈물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하객도 없이, 식권도 없이, 사진도 없이 그저 엄마와 딸로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혼은 미뤄졌지만 딸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날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멀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날 딸이 결혼 대신 선택한 건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 먼저 누군가의 딸로서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었다는 걸. 결혼식은 몇 달 뒤 아주 조용하게 작은 예식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제일 먼저 초대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식장 문을 열자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충분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